이 문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는 각각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요. A는 살균 소독하죠. 자외선에 해당되겠습니다. B는 비접촉식 온도계인데요. 보통 온도계는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C는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데 확실하게 이거는 마이크로파죠. 보기 볼게요. A는 자외선이다. 맞죠? 니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B와 C가 같다 그랬는데요. B와 C뿐만 아니라 모두 같죠? 전자기파의 종류와 상관없이 속력은 진공에서 모두 같습니다.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A, 자외선은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340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는 큰 이런 전자기파고요. C,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이것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C가 작습니다. A가 C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이 문제는 광전 효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색광 PQ를 금속판에 비췄는데요. P는 광전자가 나왔습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죠. 그러면은 P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Q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죠. Q는 그러면은 문턱 진동수보다 아마도 낮은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그리고 Q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이런 빛이 되겠네요. 학생 A, 진공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P가 Q보다 짧다. P가 파장이 짧은 거 맞습니다. 금속판에 비추는 Q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파장이나 진동수는 그대로 둔 상태로 이 진폭만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낮으면 광전자가 방출되지가 않죠. 광전 효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 C,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준 현상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A, C,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핵융합 반응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양 내부에서의 핵융합 반응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그 핵반응이죠. 주계열성 내부에서 양성자 반응, 그러니까 PP 반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헬륨3 원자핵과 헬륨3 원자핵이 만나서 보통 헬륨과 수소 원자핵 2개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를 지금 핵 반응식으로 쓴 겁니다.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전하량 따질 수 있겠죠. 2 더하기 2는 오른쪽도 2 더하기 2가 되어야 할 건데요. 기억이잖아요. 그러면은 1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고요. 왼쪽 위에 3 더하기 3은 4 더하기 2가 돼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기억이니까 1이다. 따라서 여기 수소가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수소 원자핵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중성자 수를 물어봤는데요. 헬륨3는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그래서 2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렇게 해서 2 더하기 2 해서 4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수는 헬륨3 원자핵보다 보통 헬륨 원자핵이 더 크죠.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니은은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빛의 간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빛의 간섭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강 간섭이 되는 거, 빛이 같은 위상으로 중첩이 되면 보강 간섭이고요. 반대 위상으로 중첩이 되면 상세 간섭이다. 그리고 지금 비눗방울에서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림을 나타내 줬는데요. 그림이 조금 아쉽죠. 약간 이 정도 돼야지 예쁜 그 간섭 무늬를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험지가 이제 칼라였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간섭 무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흑백 일러스트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비눗방울 표면에 생기는 빛의 간섭 무늬를 아른아른하게 잘 표현해 놨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빛의 간섭 현상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빛의 간섭이나 회절 이런 것들은 빛의 파동성하고 관련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동그라미 기억 읽으면서 우리 파악했죠. 위상 맞습니다. 무반사 코팅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활용한 것 무반사 코팅 렌즈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력학적 사이클을 갖는 열기관에 대해서 효율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고요. PV 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플러스 1이 이 패곡선의 넓이만큼 한 사이클 동안 생길 거고요. AB하고 CD는 압력이 일정한 정압 과정이 되겠고요. BC와 DA는 등온 과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표에서는 열량이 나와 있는데 흡수 또는 방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 과정 보시면 부피가 늘어났죠. 정압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났다. 온도가 상승했단 얘기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놓고 보시면은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단 얘기는 온도가 상승했단 얘기고, 온도가 상승하려면 열량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흡수하는 열량은 플러스를 표시하는 거죠. BC 과정, 등온 과정인데요. 부피가 커졌습니다. 온도가 같은데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는데요. Q 빼기 W는 델타 U라고 하는 연력학체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W와 Q가 같게 되는데, W가 플러스면 Q도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됩니다. BC, 부피가 팽창하면서 1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Q, 열량도 플러스 2Q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D 과정은요, AB 과정하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바로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DA 과정도 BC하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 동안 출입하는 열량을 다 더하시면 플러스 Q가 되겠고요. 한 사이클 동안 한 일의 양도 플러스 Q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W 네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들어오는 열량, 그러니까 3Q 더하기 2Q죠. 5Q분의 해준 1, Q 해주시면은 이게 20% 아니면 5분의 1이다. 이 열기관의 효율은 5분의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양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관을 관찰하면 스펙트럼 선이 관측이 된다 그랬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방출선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방출선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차 때문인데요. 그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A에 들어갈 말 불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갔으니까 방출되어야 하죠. 그리고 에너지 준위차가 크면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짧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힘의 평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체 AB가 실 PQ로 연결되어서 정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의 차이점은 가의 상태에서 나는 B를 윗방향으로 40N만큼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P에 걸리는 장력이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ET, 여기를 T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리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Q에 걸리는 장력이죠. 이번에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이다 그랬습니다. T를 썼으니까 뭐 F라고 한번 써볼까요? 3F 그리고 여기는 F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고 했고요. 이상적인 상태로 가정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 P에 걸리는 장력은요, A의 무게와 B의 무게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의 P에 걸리는 장력 ET는 MAG 더하기 MBG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줄 Q에 걸리는 장력은 3F라고 지금 정했는데요. 3F는 B만 지금 매달려 있죠. 이 실 아래로 B만 매달려 있으니까 MB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는요, 이 P에 걸리는 실의 장력이 T라고 잡았는데요. MAG 더하기 MBG 그리고 40N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0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이 80N인 거 바로 여러분들 계산되시나요? 이만큼이 80N. 그리고 Q에 걸리는 장력도 아까 우리 F라고 잡았는데 MBG 빼기 40N이 바로 Q에 걸리는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60N 이렇게 해주시면 딱 맞는 상황이 되겠죠.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MB 곱하기 10은 60, 그래서 MB는 6kg이고요. 그리고 A는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2kg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기 보실게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A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힘의 크기도 다르고 지금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지도 않은 겁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다 그랬는데요. Q에 걸리는 장력 우리가 F로 구했습니다. 60 빼기 40N 하면 20N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A의 질량은 우리가 2kg으로 아까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파동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 0초일 때하고 5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유를 위치에 따라서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파동의 진행 속력은 1m/s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t는 0초일 때 그리고 t는 5초일 때 모두 파장이 4m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는 F 람다라고 하는 공식에서 속력은 1m/s고요. 파장 람다는 4m이기 때문에 1은 진동수 F 곱하기 4m. 그러면 F는 4분의 1이고요. 진동수가 4분의 1이란 얘기는 1초에 4분의 1번 진동을 한다. 아니면 4초에 한 번 진동을 한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는 4초가 나옵니다. 기억 맞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 그랬는데요. t는 0일 때부터 플러스 X방향으로 파동이 진행을 한다. 1m/s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5초일 때는 5초 후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마루가 왼쪽으로 5칸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m 위치에 마루인지 맞죠, 그쵸?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X방향입니다. 디귿, t는 6초일 때 그러니까 여기보다 1초 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것보다 왼쪽으로 한 칸씩 더 이동을 할 겁니다. x는 4m에서 파동의 변이가 마이너스 a냐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쪽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x는 4m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긴데요.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면은요. 물체 A는 처음에 4V의 속력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찰 구간을 지나서 등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고요. 물체 B는 V의 속력으로 A를 향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B는 마찰 구간 지나지 않고 그냥 A와 B와 충돌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충돌 후에는 A는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V로 B도 진행하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V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A는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에서 정지를 한다. 마찰 구간을 다 지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의 상황에서 이쪽으로 갈 때 마찰력과 나의 상황에서 이쪽으로 올 때 마찰력이 똑같다. 그리고 일정한 힘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단순화되는 거죠.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 A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마찰 구간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찰 구간에서의 힘을 보면은요. 가에서는 2배의 시간 동안 그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t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일정한 힘,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나의 상황에서는 이거의 절반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같은 크기의 f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물체는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이만큼의 운동량이 변할 거고 나에서도 마찰 그 구간에서 정지할 때까지 이만큼의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처음에 4V라고 하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량을 MA라고 할까요? 자, 이게 처음에 운동량이었는데 마찰 구간에서 F 곱하기 2T라고 하는 충격량을 받는 거죠. 이만큼 운동량이 감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에서 되돌아올 때를 보시면은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오죠. 그리고 질량은 MA인데 여기에서 마찰 구간에서 정지할 때까지 F 곱하기 T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서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V 곱하기 M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 곱하기 T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4 곱하기 F 곱하기 T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찰 구간을 지나고 나면 4FT에서 2FT를 빼니까 2FT만큼의 운동량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거의 2배잖아요. 질량은 안 변할 거니까 속력만 2배가 되어서 EV 곱하기 MA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 마찰 구간을 지나고 나면 A의 속력은 EV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A와 B의 충돌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원래 EV에 MA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B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V 곱하기 MB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충돌 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A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량을 갖게 되겠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MA, MB를 각각 같은 쪽으로 모아 주시면은요, 3V의 MA는 2V의 MB가 됩니다. 그래서 MB분의 MA,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3V분의 2V,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이걸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본다?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각각 그 마찰 구간에서, 각각의 마찰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때하고 이때하고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 같죠. 서로 같죠. 지금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4V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2T라고 하는 시간 동안 A의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속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나중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V 빼기 2TA만큼 이게 A의 나중 속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속력 곱하기 A의 질량, 이게 지금 이때의 운동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B의 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V 곱하기 M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충돌 후에 VV가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VMA 더하기 VMB가 된다. 자, 그리고 V라고 하는 속력이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속도 A를 받으면은 0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식으로 쓰시면 V 빼기 TA는 0이다. 한마디로 TA는 V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관계를 이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4V 빼기 2V의 MA 빼기 V의 MB는 마이너스 V의 MA 더하기 V의 MB.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3V의 MA와 2V의 MB 이렇게 나오면서 MA 나누기 MB는 같은 결과가 나오죠. 2 나누기 3이다. 풀어보니까 그렇게 다소 복잡하지는 않네요. 복잡도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3분의 2가 나오면 되겠는데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학생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 충돌을 한다 그러면은 운동량과 충격량, 그거를 조금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운동은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푸나 등가속도 운동으로 푸나 다 그 결과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풀었을 때 잘 안 되시면 방법을 바꾸시는 것도 시험 볼 때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찰자 A가 있는데요. 관찰자 BC가 탑승한 우주선이 광원과 P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과 나란하게, 그러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A의 관성계에서 P, 광원, 검출기 Q는 지금 이렇게 정지되어 있고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도달을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고유 길이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 지연에 관한 건데요. 시간 지연이 누가 더 많이 일어나냐면은 B가 지금 걸린 시간이 작다 그랬으니까 C가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 지연이 더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C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더 크다, 더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하고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볼 땐 B, C가 둘 다 시간이 느리게 갈 겁니다. 시간 지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그 설명이 뭐냐면은 C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지연이 더 심하다. C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이요. B의 관성계에서 P와 광원 사이의 거리, P와 광원 사이의 거리 이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B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Q와 광원 사이의 거리, 이거는 B의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죠. 고유 길이로 그냥 관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거리는 수축이 일어나요. 이거는 수축이 안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이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P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이 B에서 관측할 때하고 C에서 관측할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원에서 빛이 방출이 되었는데 지금 P 방향으로 오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B가 봤을 때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속이 일정하게 관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P가 더 멀어지는 쪽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P가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C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C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쏜 빛이 이쪽으로 가는데 P라고 하는 지점은 C하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C 입장에서 보면은 이 P가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쏜 빛이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길이 수축을 고려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B, C가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건데요. C가 볼 때는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고 B가 볼 때는 길이 수축이 적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C는 안 그래도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서 이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짧은데 게다가 빛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P가 다가오니까 훨씬 더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B는 안 그래도 길이 수축이 적게 돼서 C가 볼 때보다 길이가 먼데 빛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P가 멀어지는 걸로 도망가는 걸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나중에 도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 B의 관성계에서 크다.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이오드와 전류의 방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LED L1, 2, 3가 있고요. 전원장치 2개가 있는데 스위치로 방향을 서로 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스위치 1과 스위치 2가 있는데 각각 A, B, C, D 연결을 바꾸면서 빛을 방출하는 LED의 개수를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에 연결하고 C에 연결했을 때 연결을 해볼게요. A에 연결하고 C에 연결했을 때 긴 쪽이 플러스죠. 전류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흐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흐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3개가 다 켜지게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2개만 켜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L3하고 L2는 지금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운명이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켜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켜지거나 둘 다 꺼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켜질 수가 없다. 그러면 둘 다 켜져 있고 이게 꺼져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이 다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D에 연결을 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 연결을 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서 L3만 켜지게 되겠네요. 그쵸? L1, L2는 안 켜져요. L3만 켜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1개고요. 이번에는 스위치 1을 B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연결을 하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텐데요. 자, D를 먼저 그려놨으니까 이거 먼저 보죠. 이게 2개 켜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 L2하고 L1하고, 그쵸? L3는 안 켜지고 L2하고 L1하고 켜지는 거 2개 확인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요. 여기에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여긴 N형 반도체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P형 반도체에 있는 쪽으로 갑니다. L1은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1 하나만 켜지겠네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N형 반도체이다. 아니죠. P형 반도체이죠. 그리고 기억 더하기 니은 2이다. 1 더하기 1이니까 2 맞죠? S1을 B에 S2를 D에 연결했을 때 이 마지막 상황 요거죠. 이 경우요. 그때는 일단 어떤 게 켜지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돼서 L2하고 L1이 켜지는 상황입니다. 자, L1 그러니까 켜지는 상황이죠. 켜지는 상황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냐 그랬는데요. 이쪽이 N형 반도체, 이쪽이 P형 반도체,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이 된 겁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옵니다. 공급이 되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 접합면을 뛰어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질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 그러면은 공식을 이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P분의 하, 그리고 P는 MV잖아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를 보시면 물질파의 파장이 A는 람다 제로, B는 2 람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속력이 V0고요. 여기는 2V0예요. 위에는 똑같이 하여야 하거든요. 그럼 질량을 보시면 여기가 M0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M0가 되어야 합니다. 보기에서 지금 보시면 질량이 A, B가 같다 그랬는데 아니죠. 질량은 A가 B의 4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크기는요. 지금 여기 곱한 게 운동량이 되겠죠. A의 운동량 M0, V0라면 B의 운동량은 2분의 1 M0, V0가 되겠습니다. A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기억도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 2번이 될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운동에너지가 E0냐 그랬는데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A는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2분의 1에 4분의 M0에 이거에 제곱하면은 4V0의 제곱.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가는 거 운동에너지 E0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거 정답 2번 확인되시겠죠? 이 문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요. 자동차 A가 X0를 지나는 순간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는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이걸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B는 정지해 있고요. 그리고 A가 X는 8L에 정지하는 순간 이땐 얘가 정지하네요. 그 다음에 B는 X는 8L을 지난다. 그리고 이동 거리 구간 1, 2에서 각각 3L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가 5L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적으로 8L이 되는 거고요. 1에서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B가 A의 2배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에서의 그 가속도와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그래프로 잠깐 좀 그려보면은요. 속력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처음에 어느 정도 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도를 A1으로 AB가 지금 똑같이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고 시간이 지금 B가 A의 2배 그랬으니까 이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2배가 돼야 된다. 이거하고 같은 시간 간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요. 그 이후에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고요. A는 속력이 줄면서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시점에서 이제 끝날 텐데 이게 이제 거리가 3L만큼 5L만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식을 세워주면 좋을 텐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죠. 시간에 대한 비례부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좀 바로 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번 구간 B를 보시면 1번 구간에서 3L만큼 가고요. 그리고 2번 구간에서 5L만큼 갑니다. 그럼 이 네모난 이 구간에서 5L만큼인데 이거의 절반을 생각을 해보시면 2.5L이잖아요. 2.5L. 그럼 여기가 3L이고 여기가 2.5L이면 시간의 비가 6대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6T0라면 여기는 5T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6T0라면 여기는 5T0. 그러면 요거 짧은 구간은 각각 3T0, 3T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를 11T0다 라고 봐주시면은 식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먼저 A부터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간이에요. 처음에 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V1이라고 할게요. V1, V2. 그 다음에 이 B의 나중 속력을 V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1은요. 속도에 관해서 먼저 식을 세우면 V2는 V1 더하기 A1의 3T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를 보면요. 이동한 거리가 3L이 되는데 V1 3T0 더하기 2분의 1 A1 3T0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구간 보시면요. 속도 관계를 살펴보시면 V2는 A2에 여기 3T0에 5T0 더하니까 8T0만큼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이동한 거리 5L만큼 가죠. 5L만큼 가는데 2분의 1 8T0에 V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V2는 여기서 V2는 이거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아예 그냥 바로 넣어볼까요 지금? 32A2에 T0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B도 마찬가지로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구간에서는 나중속도 V3가 A1에 6T0만큼 이렇게 될 거고요. 이동한 거리 3L은 2분의 1 A1에 6T0의 제곱이 되면서 동시에 2분의 1 V3 곱하기 6T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번 구간도 한번 볼게요. 2번 구간 보시면 속도는 계속 V3로 갈 거고요. 이동 거리를 보시면 5T0 곱하기 V3. 그런데 V3는 이거잖아요. 바로 써볼게요. A1에 6T0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5L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1과 A2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이식하고 5L로 같다라고 놔주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2의 A2의 T0의 제곱은 30의 A1의 T0의 제곱이다. 그럼 T0 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A2 이쪽으로 넘겨주고 30 이쪽 아래로 넘겨주시면 A1 나누기 A2는 32 나누기 30 이렇게 돼서 15분의 16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질의 자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A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B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했다. 그러면 B는 당연히 반자성체가 되겠죠. 보기 보시면 B는 반자성체이다 나와 있죠.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감아주시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쪽이 N극이 되겠고요. 이쪽은 S극이 될 겁니다. 그럼 A의 P쪽은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자기화된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스위치를 열면 A와 B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나요? 자, 스위치를 열게 되면 A는 강자 성체이기 때문에 그 자기력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열기 전, 그러니까 닫고 있을 때하고 그렇게 다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자 성체의 자성이 좀 약해지겠지만 스위치를 떼고 난 직후에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얘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A에는 자기력이 남아 있을 거고 반자성체라서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한다. 디귿도 맞고요.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빛의 굴절과 전반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모양에다가 그런데 이제 매질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매질 A가 있고 B가 있다. 그리고 단색광을 A 또는 B에 입사를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되는 지점의 높이를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전반사 하는지 확인을 해봤네요. 자, 처음에 4cm에서 놓을 때는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고 둘 다 굴절을 했는데 A에서 더 많이 꺾였죠. 그러면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지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A든지 B든지 지금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보면 굴절각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A, B가 공기에서보다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A 또는 B에서 속도가 더 느린 거죠. 빛의 속력이 더 느린 겁니다. 그러면은 파장은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 게 진동수는 동일한데 천천히 가게 되니까 파장은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빛을 쏘는 높이를 4cm에서 6cm,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지금 쏜 겁니다. 그랬더니 B가 전반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사 했겠죠? 그러면 B도 전반사를 했는데 B보다 더 많이 꺾이는 A는 당연히 전반사 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전반사함으로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딘,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지금 A, B, C, D가 연결돼서 정지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림 나는 지금 여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A, B는 이쪽으로, C, D는 이쪽으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에 걸린 장력이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다 그랬으니까 여기 한번 4t 그리고 여긴 t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C의 질량 3mm 나와 있는데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의 질량이 몇 m이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가부터 한번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 빗면이 가지고 있는 가속도를 한번 라지 A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나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가속도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지해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A가 지금 MA 곱하기 G만큼 그리고 3M 더하기 M 그러니까 4M이죠. 거기에 A 곱하면 D의 질량 뭔지 모르니까 MD 이렇게 쓰고 G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A 부분 위에서 4T로 당기잖아요. 이게 바로 MA 곱하기 G가 된다. 이제 나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 두 개 MA 곱하기 G 그리고 B가 미끄러지는 거 3M의 A F는 MA를 쓸 건데 이만큼이 F는 MA 3M 더하기 요거하고 가속도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F는 MA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속을 받으니까 MD의 G 그리고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의 라지 A 그러면 M 더하기 MD 곱하기 A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써줄 거 있나요? 요거 한번 써보죠. A의 그 중량, A의 무게에서 T를 빼면 MA의 스몰 a만큼 여기도 F는 MA 이렇게 지금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MA는 몇 M이냐 이걸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밖의 것들 뭐 MD라든지 T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식들이 있고 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 학생들 이제 보면은 식이 돌고 도는데 내가 원하는 값은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식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없애줄 것들을 없애주시고 남겨줄 것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MA 남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몇 M인지 그쵸 M 이거 남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T는 4분의 1 MA의 G예요. 그런데 또 여기 지금 T가 있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MA의 G 빼기 4분의 1 MA의 G는 MA의 A. 계산이 좀 빠르신 학생들은 그냥 곧바로 4분의 3 MAG는 MA의 A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A가 뭐가 나오냐면 4분의 3G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스몰 a에다가 다 4분의 3g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데도 해보죠. 4분의 3g. 똑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은 MA하고 M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를 이걸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식들을 보니까 여기는 MD가 있고요. 여기도 MD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의 G 더하기 3M의 A고요. 이거는 4분의 9 mg 더하기 4분의 3 ma의 g. 자, 이걸 정리하시면 4분의 1 ma의 g 이거는 4분의 9 mg 빼기 3 ma. 네, 아직까지 뭐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g하고 a하고의 관계를 밝히면 될 것 같죠? 그 관계는 지금 다른 식에서는 안 나오고 지금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식, 이 식하고 이 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을 정리해 보면요. MA의 G 더하기 4M의 A는 MD의 G예요. 그리고 아래식 이거 정리하시면은 이 아래에다 쓸게요. 4분의 1 MDG MA 더하기 4분의 3 M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MDG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보시면은 4분의 1에 MA의 G 더하기 4MA는 MA
MA 더하기 4분의 3 mg가 돼요. 그럼 이제 나온 것 같네요. 자, MA하고 4분의 1 4MA 이렇게 해서 이거 없어지고요. 이쪽에 크게 쓸게요. 4분의 1 MAG는 4분의 3 mg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도 없애주고 g도 없애주시면 MA는 3m이 나온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 없나요? 좀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찾아보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은 그 한 문제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했더니 이 문제에서 빠르게 풀렸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문제에 꼭 적용이 되리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이 힘과 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쓰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방향을 가지고 찾아 나가시는 방법이 모든 문제들이 적용이 다 되는 거고 다소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풀면 풀리긴 다 풀립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한도선 ABC가 XY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PQ점이 있는데요. PQ점은 A, B로부터 각각 D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도 같고 거리도 같기 때문에 각각이 A, B로부터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C가 있는데요. P는 C로부터 3D만큼 거리에 있고요. Q는 C로부터 D만큼 거리에 있네요. 그러니까 P는 머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거고요. Q는 가까우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큰데 3배만큼 크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B, C를 써주시고 P, Q점을 써놨을 때 P는 C에 의한 자기장이 BC라 그러면은 이거는 3배만큼 크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는데요. 다 더한 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로 잡을게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3B0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A, B의 전류의 방향을 모르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A에서 P가 들어간다. 그러면 P와 Q가 A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나오는 방향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렇죠? 이것도 B를 기준으로 PQ가 양 옆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4개의 자기장의 크기가 다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들어가고 나오고 해가지고 0이 되는데 그러면 BC만 남게 되죠. BC가 마이너스 3B0이고 여기도 나오고 들어가고 0이 되는데 3BC가 마이너스 B0가 되고 이 경우는 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오고 들어가고 자,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대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순이 있다면은 식을 통해서도 모순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방향이 바뀐 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A에 의한 자기장 BA로 놓고 B에 의한 자기장도 같으니까 똑같이 BA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BC는 마이너스 3B0가 되고 마이너스 BA 플러스 3BC는 마이너스 B0가 됩니다. 두 식을 더하고 싶죠. 더하면은 4BC는 마이너스 4B0가 되어서 BC는 마이너스 B0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B0를 잡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BC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이다.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의 자기장을 갖는다. 그럼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손 감는 방향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아래쪽이 되겠죠. C의 전류의 방향 결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식에다가 3을 곱해준 다음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은요 4BA 더하기 4BA는 마이너스 8B0가 됩니다. 그러면 BA는 두 개 더하면 8BA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에 의한 자기장 나오는 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P가 들어가려면 A에 흐르는 전류 오른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A의 전류의 방향도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도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었던 거는 이제 지우고 확실하게 나온 값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됐으니까 확실하게 나온 값들로 우리가 결정을 해보자면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나오는 방향 B0, 나오는 방향 B0,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C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결정이 다 되는 거죠. 그럼 Q가 받는 C에 의한 자기장 보시면요, 3배만큼 높아요. A, B에 의한 것보다. 지금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데 A, B보다 3배만큼 세니까 C에 흐르는 전류가 다른 거에 3배만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실게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이죠. 점 Q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B0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A, B 각각에 의해서 받는 자기장 PQ점에서 모두 다 크기가 B0만큼입니다. 그리고 D급 보시면요, 전류의 세기는 C가 B의 3배이다. B가 C의 3배이다. 아까 이제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맞는 게 되겠고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있고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번을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지나고요. 그리고 1번, 3번에서 자기장 세기는 B0로 같은데 방향은 반대고요. 2번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는 모르지만 아무튼 일정하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겠죠. 금속고리의 점 P, 이쪽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X가 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 지날 때, 그리고 X가 3D를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서로 방향이 반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쪽 지날 때하고 이쪽 지날 때하고 비교해보면은 이쪽이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D일 때하고 X는 3D를 지날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무튼 이쪽의 전류는 작고 이쪽은 반대로 더 세게 흐른다. 이쪽의 전류는 작고 이쪽은 반대로 세게 흐른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P점이 D를 지날 때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번 영역에서 자기장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주면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3D 쪽으로 왔을 때 3D를 지날 때 보시면은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물론 이제 전류의 세기는 더 세지긴 하겠지만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모순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아래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자기장이 있기는 한데 조금 약한 거죠. 1, 3번 영역보다 2번이 약한 자기장이다. 그러면 X는 D를 지날 때 약하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리고 X는 3D를 지날 때 반시계 방향으로, 그쵸? 방향 바뀌는 거 맞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세게, 점점점은 없어지고 X는 많아지니까 더 세게 흐르는 거, 이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2번 영역에서의 자기장이 B0, 1, 3번 영역에서 이 B0보다는 작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방향까지 우리가 파악이 된 겁니다. 보기 보실게요. 2번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죠? X는 3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 맞습니다. D급 보시면요,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는 D를 지날 때하고 X는 5D를 지날 때, 여기 지날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X는 D를 지날 때를 보시면은 점점점만큼 B0가 생기고, 이걸 스몰 B0라고 잡으면 스몰 B0만큼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B0만큼 빼기 스몰 B0만큼이 이제 생기는 그런 만큼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X는 D에서요. 그리고 지금 한 칸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X는 5D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나갈 때 B0만큼씩 생기죠. B0만큼씩 생기는데 2배만큼 생기죠. 아까는 요거 한 칸이었는데 이제는 2칸에 해당하는 만큼 생기잖아요. 그리고 2칸에 약한 게 사라지죠. 2칸에 2B0만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D에서는 X는 D를 지날 때보다 한 2배만큼 더 유도 전류가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D가 크다, D는 작다. D를 지날 때가 작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점전화에 의한 전기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점전화가 고정되어 있고요. A 양전화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F만큼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B는 전하의 종류는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A, B의 위치를 바꿨더니 C에서는 플러스 X방향으로 EF만큼의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는 일단 플러스라고 정해져 있고요. B, C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둘 다 플러스인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이렇게 다 써보고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A가 플러스이고 B, C가 모두 플러스인데 A가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마이너스인 경우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도 B가 여기 마이너스면은 B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A, B를 모두 당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면 C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죠.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경우도 안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겠죠. 이건 돼야지 문제가 적용이 되겠죠.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C가 B를 더 세게 당기면은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면 C는 A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가 확정이 됐고요. 보기를 보시면은 C는 양전하이다. 맞습니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오른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플러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그랬는데요.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했더니 EF가 된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일단은 EF보다는 클 겁니다. 왜냐면 BC가 당기잖아요. 서로 당기는데 AC는 서로 밀어내는데. 그런데 아무튼 EF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EF보다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B가 A를 얼만큼 세게 당기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의 상황을 봤더니 A가 지금 오른쪽으로 F라고 하는 힘을 받잖아요. 그런데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에서는 EF보다 컸는데 이제 거리가 이제 멀어졌으니까 2배 멀어졌으니까 저게 4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F보다는 큰 힘으로 C가 A를 왼쪽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 B는 A를 얼만큼 당겨야 되냐면은 2분의 3 F보다 큰 힘으로 B가 A를 당겨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이 사이에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2분의 3 F보다 크니까 그리고 이 힘은 지금 A 왼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 힘도 C에 의해서 왼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3F보다 클 뿐만 아니라 3.5F보다도 크네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데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를 지나요. 마찰 구간 2는 높이 8h만큼에서의 수평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속력이 V가 된다. 그리고 마찰 구간 1번에 수직 높이 차이가 9h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속력이 P에서는 2의 시작점인 R에서의 4분의 5배이다. 우리가 조금 분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5 그리고 속력을 U라고 잡을까요? 네, 5U 그리고 여기는 4U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 구간 1번 끝나는 그 Q에서의 속력이 V이다. 1, 2번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 이 감소량을 그냥 E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는 거는 뭐냐면은 P의 높이입니다. P의 높이를 우리가 라지 H라고 놓고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서부터 이 P까지를 한번 보시면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3V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V의 제곱은 9V의 제곱이니까 9를 앞에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운동에너지가 5U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5의 제곱은 25니까 2분의 1 m U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더하기 mg 큰 H P에서의 높이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이 H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찰 구간 1번에서를 보면요. 기준점을 한번 P로 잡아볼게요. 기준점을 P로 잡으면은 운동에너지가 처음에 25에 2분의 1 mU의 제곱 이렇게 있었던 건데 에너지의 손실이 생겼죠. 이게 9mgh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마찰 구간 2번에서 보시면요. 4u의 제곱이니까 16, 2분의 1 mu의 제곱, 그리고 마찰 손실, 이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된 겁니다. 이거 조금 너무 바로 보이는 게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어떻게 되죠? 9 2분의 1 mu의 제곱이 9 mgh가 될 거예요. 그럼 너무 쉽게 2분의 1 mu의 제곱은 mgh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h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2분의 1 mu의 제곱과 2분의 1 mv의 제곱을 몇 mgh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mgh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2분의 1 mv의 제곱을 구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변하는 거, 이 식을 안 썼죠?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에 2분의 1 mv의 제곱, 여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2번 있죠?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8mgh.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3개의 식을 세워놓고 풀고 있는 건데, 학생들이 그런 식의 고충을 조금 많이 털어놔요. 선생님, 식이 돌고 돌고 도는데 내가 원하는 값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학생들이 고충을 털어놓는데,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잘 보세요.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없애줘야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은 헤매지 않고 돌고 돌지 않고 잘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손실 에너지 2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를 없애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3개의 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없애줄 수 있죠? 그렇죠. 위의 식 2개를 더한 다음에 이 아래 식을 빼주면 됩니다. 자, 위의 식 2개 더하고 아래 식 빼줄게요. 위의 식은 41 2분의 1 mu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있을 텐데 이건 없애줄 겁니다. 그리고 빼기 9 2분의 1 mv의 제곱, 이거는 자, 위의 식 더하면은 9mgh에 2의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9 빼기 8이니까 1 남죠. 그리고 2 빼기 1이니까 이것도 1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식을 지금 정리한 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u의 제곱은 우리가 mgh라고 했었죠. 정리하시면 40mgh가 1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2분의 1 mv의 제곱은 4mgh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4mgh 써주시고 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36mgh 빼기 25mgh가 mg,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h 이렇게 돼요. 그럼 36 빼기 25는 11mgh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 값은 11h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